네, 수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홍정아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읽을 작품은 투명인간입니다. 네, 투명인간. 근데 예전에 특히 어릴 때 네. 투명인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질문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넌 투명인간이 되고 싶니? 만약에 투명인간이 되면 뭘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은 투명인간이 좀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있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물론 드는데. 있죠. 네. 그 히어로물에 푹 빠져 있는 제 아들이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아빠는 초능력자가 된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냐. 그래서 아빠는 지금도 능력이 너무 많아서 초능력이 필요 없다. 와우. 아니 실제로 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괜히 네. 남자 대 남자로 아들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고 싶어서 아무튼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원하는 게 있지 않았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어 라고 얘기했죠. 네. 아들이 왜? 라고 했는데 네네. 아차 말을 잘못했다 싶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그랬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어서 여탕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 남학생들, 맞아요. 남학생들은 그 네. 여탕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네, 예. 지금 생각하면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싶어서 네.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다 했는데. 진짜 단순한 이야기. 네. 예, 그것 이유로. 말고도 뭐 친구들이 그런 생각들,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 투명 인간이 되면 어디 네. 있는 돈을 그냥 맞아요.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범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할 수 네. 있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른바 죄성이라 할까요? 네, 그런 네. 갈망이 사람들에게 다 있고 특히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잘못된 건 아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는 투명 인간이 되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지금 생각하면 네. 다 범죄.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현실을 조금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내 능력 밖에 어떤 거를 좀 성취해보고 싶은 욕망 네, 이런 네, 네. 것들 때문에 투명 인간이 한번 되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열심히 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한번 좀 만져도 보고 이른바 명품. 그러니까요. 한번 네네네. 걸쳐도 보고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범죄죠. 네, 네, 결론은 범죄죠. 네. 네, 그리고 요즘은 가끔 실제 투명 인간 되지 않더라도 투명 인간 취급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때 하냐면 뭐 명품 말씀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누구와 함께 가든지 백화점을 따라가거나 이러면 때로 제 행색이 되게 신경 쓰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 내 외모에 괜찮아요. 오늘 카메라가 많아서 제가 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요. 네. 평상시에 저의 후줄근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에 저는 스스로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네네. 그런 드레스 코드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가면 나도 모르게 좀 위축되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못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뭐 누가 뭐 셔츠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해서 불러내서 네. 백화점을 간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으면 네. 머리라도 좀 감고 네. 그랬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맞아요. 했죠. 그런 거는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뭐 화장품을 사러 간다거나 네네. 옷을 사러 갈 땐 꼭 화장을 하거든요. 네네네. 안 하면 네. 아무거나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뭔가 조금 깔끔하게 하고 가면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추천해주고 약간 대우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자,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인지 굉장히 많은 옛 이야기 속에 투명 인간의 이야기가 있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투명인간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네네.
힘들게 홀몸으로 아이를 키운 어떤 여성분이 있었던 거죠. 도깨비를 만납니다. 네. 도깨비에게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도깨비가 보자기를 하나 주는데 이 보자기를 머리에 쓰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투명 보자기를 머리에 써서 투명해지고 나서 시장에 가서 네. 먹을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그걸로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는데 이제 곰방대를 탈탈 털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 보자기에 폭 이렇게 작은 구멍이 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여성이 집에 와서 보니까 구멍이 나서 네. 그거를 조금 작은 구멍이니까 이제 작은 천을 손톱만하게 잘라서 대서 이렇게 기운 거죠. 네. 수선을 해서 그걸 썼는데 그 뒤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는 있는데 네네. 그 수선하려고 붙인 천과 실은 그 마법의 보자기가 아니잖아요. 건어물전 제가 기억 정확하지 않지만 동화에서 건어물집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손톱만한 헝겊 같은 게 바람이 불어서 날아왔나 싶을 정도로 나풀나풀 날아간 날이면 그날은 결산이 안 맞는 거야. 네. 아주 그분도 비상한 감각을 소유한 거죠. 그래서 네. 잡았다 요놈 이렇게 잡힌 뭐 그런 동화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투명해지면 탈법적인 방법, 네. 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서양에서 투명인간 이야기 중에 사실 고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네. 반지 이야기입니다.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데요. 네네. 왕의 목동인 기게스가 우연히 거인의 시신을 발견해요. 네. 근데 거인의 시신에 반지가 하나 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반지를 꼈는데 반지를 돌려보니까 투명해지는 거예요. 반지를 반대로 돌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너무 좋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초능력이네요. 예. 이 기게스라는 목동이 뭘 했냐면 왕비와 사통을 하고 네. 그리고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네. 플라톤의 국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 이것은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 왜 안 되냐라고 국가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인 소크라테스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득이 되고 이득이 되지 않아서 혹은 잡혀서 잡히지 않아서 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다. 이 일을 해서 무엇을 얻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도덕적인 고양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이것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이다라고 네.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이기심과 욕망을 이야기할 때 투명하게 만드는 반지라는 장치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모티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에 거의 그대로 수용됩니다.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절대 반지를 버리는 것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어릴 때 반지의 제왕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절대 반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반지를 탁 틀면 황금이 끊임없이 나온다든지 네. 힘이 세지고 하늘을 날고 아니면 권력 뭐 등등 여러 가지 초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하필이면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해지는 것이 절대 반지의 힘일까? 그리고 네. 그런 절대 반지를 쓰면 쓸수록 왜 반지의 마음이 침식당할까? 네. 납득이 잘 안 됐는데 나중에 국가도 읽고 반지의 제왕의 원래 모티브가 된 이야기도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에 저의 일그러진 욕망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네. 인간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네.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게 되면 어디까지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진짜. 네. 이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그 반지의 제왕의 캐릭터가 골룸이지 않습니까? 골룸.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반지를 얻고 나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인 프로도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지를 몇 번 쓰다 보니 어느새 그 반지에 자기 마음이 점점 침식되려고 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네, 서양과 네. 동양에 많은 투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었고 지금 20대들은 어린 시절 읽었던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가 더 익숙할 수도 있겠죠. 네네. 덮었으면 네네. 투명해지고 망토를 벗으면 투명해지지 않는 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네요.
그 많은 투명 인간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허버트 조지 웰즈의 작품을 함께 읽기로 했죠. 먼저 작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거꾸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뭐 지금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책이 안 나옵니다. 오픈북 보셔도 됩니다. 네네. 허버트 조지 웰즈, H.G. 웰즈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네. 웰즈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영국 출생이시고요. 네네.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오픈 테스트.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류의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찾아서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과학과 접목된 제가 좀 정말 문과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과학이 가미된 영화들 있잖아요. 뭐 SF도 그렇고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류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몰입도가 강하고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보니까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뭐 타임머신, 네. 뭐 우주전쟁, 네. 예, 그리고 모로 박사의 섬 이런 것도 다 유명한 책인가요? 네, 네, 네. 네. 나머지는 예 목사님께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그러세요? 한반도에 이 작가가 네. 언제쯤 소개됐을까요? 이 작가가요? 네. 웰즈라는 투명인간. 이름이 한반도에 언제쯤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을까요? 이거 사지선다형이면 좋겠는데. 지금 2020년입니다. 네네네. 얼마나 전부터 웰즈라는 이름이 한반도에 알려지기 시작했을까요? 1970년? 80년? 조금 더 쓰셔도 좋을 것 더 같습니다. 쓸까요? 더 위로. 네. 예, 더 최근으로. 예. 아니 더 위로, 더 멀리. 더 멀리. 네. 1950년? 6.25 때 네네. 더. 1910년대 말, 1920년대. 그러면 네.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네. 네. 그때 웰즈라는 작가가 진짜 빨리 소개된 거 아니에요? 외국 맞습니다. 작품인데. 네. 제가 이 시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웰즈라는 사람의 문필가로서 혹은 사상가로서의 특성과 이 소개되는 양상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웰즈는 과학소설 네. 이런 작품들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웰즈의 과학소설, 뭐 타임머신이나 뭐 우주전쟁 이런 작품들 말고도 이 사람은 꽤 다양한 글을 썼는데요.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사상가로서의 면모도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20세기가 되면서 그 당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관주의적 비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어떤 유토피아적인 미래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졌던 미래상 혹은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고 세계 단일 국가를 이루어서 어떤 사회주의적으로 모두가 서로 협동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웰즈가 꿈을 꾸고 그런 것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은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낭만주의적인 시선을 좀 버리긴 했는데요. 네. 그런 면모 때문에 한반도의 신지식인들,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있던 신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세계를 바꿀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서구의 정신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학습하기 시작했었죠. 그중에 네. 한 사람이 웰즈였어요. 네. 그리고 웰즈의 이런 생각은 재미있는 소설 따로 아니 사회적인 저작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웰즈 유명한 저작들에도 그런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투명인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투명인간 외에 사실 투명인간보다 더 유명한 이분의 작품이 타임머신 네네. 그리고 우주전쟁 네. 이 두 작품은 영화로도 훨씬 더 그러니까요. 유명하고요. 예. 네, 그런데 타임머신 같은 경우는 미래로 가보니까 오히려 전쟁 이후에 인류가 완전히 퇴보해서 지상에 사는 인류와 지하에 사는 네. 인류가 막 나눠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 계급 간의 투쟁 이런 것들을 풍자해서 그린 작품이고요. 약간 설국열차 느낌 나요. 네. 네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에 제가 좀 네. 써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괜히 끼어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좋네요. 그리고 우주전쟁. 우주전쟁. 죄송합니다. 설국열차 생각하다가
또 유명한 영화가 네. 우주전쟁 있죠. 그렇죠. 우주전쟁은 외계인들이 화성인들이 지구에 침공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웰즈는 모든 것이 안정돼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당시의 영국 사회가 외부의 침입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외부 세계의 침입에 근대적인 서구 이상 사회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지를 쓴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전쟁이 세계대전의 전조를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웰즈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 네. 혹은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문학적인 기법, 특히나 가장 당시로서는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들을 문학 속에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쥘 베른과 더불어서 현대 과학 소설의 양대 산맥으로 아버지로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할 텐데 책을 읽을 때 어떤 면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 책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먹는 네. 것의 소중함이랄까요? 어려움이랄까요? 아, 진짜 네, 그래요. 네. 예.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네.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적잖이 나오는데 네네. 그 부분에 주목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처절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짠한 느낌이 들죠. 짠한 느낌도 많이 들고 우리가 그냥 먹는 음식인데 네. 네. 투명 인간은 어떻게 먹는지 그것도 한번 그렇습니다. 살펴보시는 것도 또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시간에 투명 인간 작품을 보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과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책 읽기,